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1, 코스닥이 마이너스 2%대가 넘어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 영향을 받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2%대, 제약이 3%대, 헬스케어가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과 최근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수급에 성장 섹터에서 가치주로, 언택에서 컨택으로, 낙폭 과대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까요? 전반적인 이 수급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시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셀트리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셀트리온 싱크풀 토론방에 제가 공감할 수 있을 그런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숏 스퀴즈로 인한 주가 왜곡을 기대하지 말고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할 때, 우리 주주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2018년 3월 코스피 이전으로 인한 숏 스퀴즈로 인해 39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이번에는 레키노라주 인한 호재로 주가가 40만 3,500원까지 40만 3,500원까지 상승했다고 보네요. 그러면 2018년 상승과 이번 상승은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보면 2018년은 코스피 이전으로 인한 패시브, 액티브 수급으로 인한 쇼키즈였다면 이번 상승은 수급보다는 온전히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신약의 가치로 인한 이벤트성 상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현실이 되면 그때는 실적에 의한 상승이 진행되게 되고 일시적 상승이 아닌 상승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항체 신약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가도 정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램시마 SC의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유플라이마도 출격 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 올해는 레키노라주와 램시마 SC, 내년에는 유플라이마로 연이어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익을 볼 때까지 신용을 쓰지 않고 존버하는 것, 이야말로 셀트리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락하는 주가에 몰입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게시판을 떠나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며 냉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네요. 보통 주가의 상승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 테마 그리고 재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달려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테마나 기대에 대한 결과물, 이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결과물을 찍으면 한 번 더 랠리를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같은 라인에서 이 실적이 찍히면 그 파동은 가장 길게 되죠. 크게 3파동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러한 원리조차도 실적이라는 큰 프레임에 맞춰서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프레임에 맞춰서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손익계산서거든요. 이 16년도에 16년에서 6,700억대에서 9,500억대까지 17년까지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요. 16년도에서 17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 성장폭이 굉장히 정체가 되죠. 자, 이 부분을 바로 차트로서 연결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게 되죠. 보면 여기서 극도의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주가도 그에 맞춰서 바로 상승을 하게 되죠. 물론 이때는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플러스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그 뒤 2018년도, 19년도, 17년도에서 18년도 그리고 19년도까지 성장폭이 줄어들게 되거나 매출 성장률이 정체가 되게 되죠.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9천억대, 17년에서 18년까지 9천억대,
2019년도에 18년에서 19년까지 1조 1천억. 성장률이 성장은 하게 하지만 성장이 약간 정체가 돼요. 이때 셀트리온도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코스피 이전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죠. 1년에 4번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증시가 정말 빠그러졌던 기억도 있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빠그러졌죠. 그리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쟁이 있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실적도 우리가 성장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19년도에서 20년까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이에요. 2019년도 1조 1천억에서 1조 8천억대까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주분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지만 저의 생각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그 기반에는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다만 2020년도에 실적까지만 반영돼 있다. 그쵸? 1조 1천억대에서 1조 8천억대까지 증가했던 실적이 지금 반영된 거다. 즉 2021년 네, 1조 8천억을 넘어가는 성장폭과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시장 이슈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실적 찍히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에 호재가 더 하나 붙었고요. 큰 호재였죠.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실적이 정체되니까 어떻게 되죠? 성장하던 회사가 쭉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고 다음 다시 폭발적 성장을 보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몸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자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언급했던 이 추세선을 좀 터치하고 있네요.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셀트리온의 예상 실적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길게 30년까지 본다고 하면 과연 셀트리온의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결론은 숫자를 찍으면 가게 되어 있다. 그게 본래 원리입니다. 쭉 하락했고 실적 찍으니까 올라갔고 실적 정체되니까 빠졌고 다시 실적 찍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모멘텀과 추가적인 이슈가 붙었지만은요. 이게 본래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1.92, 코스닥이 2.75, 셀트리온 3%대, 제약 4%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오늘 1.9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 그림이 나오네요.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탈했고 마지막 여기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은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크게 2700, 2800까지 열어둬야 된다. 물론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겠지만 2780, 요 라인 정도까지는 요 박스권, 요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증시의 변동성은 충분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여기 밑에서 121선이 올라오기도 있어요.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결국 지지가 만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전반적으로 증시 변동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41%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1%. 그리고 S&P가 0.54%. 결국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지금 한국 증시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를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상해 종합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 1.9조 경기부양책 통과 임박.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죠?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돌파했다. 결국 지금 증시, 미국 증시 나스닥, 그리고 이 부분 성장 섹터에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겠네. 이 부분도 있죠. 왜? 고용 지표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확대될 거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제가 섹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 부양책 통과에 국채금리 인상 부담, 코스피 3천선 붕괴. 결국 1.9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지금 재정 정책은 빚으로 새로운 빚을 내서 지금 정책이 진행되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의 부채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거의 사상 최대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국채를 또 발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빚을 내서. 그러면 새로운 국채가 발행이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공급 가격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인데 여기에 물가에 대한 이슈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확대가 되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장세로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금리가 튀면 변동성이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섹터에서 지금 낙폭 과대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로 여행 그리고 금융은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거겠죠. 매우 올라가면 안 좋은데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얘는 금리를 갖고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금리 차이에 의해서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NIM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 섹터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금융 섹터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성장 섹터가 아닌 언택, 경기 민감, 시니컬, 낙폭 과대로의 자금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 미국 경제 2022년 완전 고용 복귀의 목표겠죠. 이렇게 미 재무장관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제 봉쇄가 좀 풀리면서 경기가 원활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2.2%, 경기 회복도 동반 과속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미 국채 금리가 또 한번 튀었거든요. 튀면서 또 나스닥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됐다. 그랬다가 지금 1.5%대로 1.6%로 한참 상회했었는데 이게 다시 1.5%대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폭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폭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지금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그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팡이라고 하죠.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 대표적인 팡을 비롯해 테슬라, 그동안 성장주를 이끌어왔었던 미국 증시를,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해왔던 그런 섹터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애플도 5%대 많이 빠졌죠. 반도체 AMD 4%대 빠졌죠. 테슬라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변동폭이네요. 지금 다시 애플이 4.17% 빠졌고요. 그리고 AMD가 5%대, 5.8이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5%대, 마이크로소프트도 1.8이 빠졌고요. 자, 여기에 마이크론이 4%대 하락을 했다. 결국 반도체 섹터와 그동안 이끌어왔던 성장 섹터, 대표적으로 팡을 비롯해서 지금 성장 섹터에서 지금 자금이 나와서 결국은 경기 민감과 그리고 언택에서 컨택으로 그리고 낙폭 과대로 자금이 지금 옮겨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물론 계속 옮겨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141원, 유가도 65달러, WIT 기준으로 65달러, 환율도 1141원. 그러면서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크게 세 가지예요. 해외적인 이유, 매크로적인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 폭등, 그리고 환율. 사실 이 매크로는 거시경제 환경은 금리하고 그리고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죠? 제가 종종 가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국내 증시로 넘어갈게요. 결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환율 1141원. 안 좋은 거죠. 원달러 환율 튀면은 쥐약이잖아요. 증시에는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이면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성장 섹터, 그리고 D램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코스피 지수 차트 보였잖아요. 삼성전자 차트와 코스피 지수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 크게 두 가지. 원달러 환율이 튀었던 거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이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거기에 유가가 최근 튀었다. 국제유가 수요 늘고 생산 재고 줄어.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오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이거는 이제 100%가 없겠지만 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갈 수가 없다. 물가가 튀면 금리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상태에서 저는 밴드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 더 많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유가도 사실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유가는 에너지 자원 중에서 오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펙은 탄생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부분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공급을 장기적인 부분에서 축소했던 적이 없다. 구두상으로만 항상 감산을 한다고만 했지 절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산을 이행한 적이 없다. 자, 그 이유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전처럼 오펙이 응축력이 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가도 이제 석탄의 시대에서 그리고 원유의 시대에서 가스 그리고 천연 에너지 자원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에너지의 변화의 흐름에 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이러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혁명도 포함이 돼서 가스값이 지금 휘발유 가격과 다툴 정도로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의 유가도 지금 투기적 그리고 투기적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투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금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지금 코스피가 1.47, 코스닥이 2.18 빠지고 있어요. 사실 매크로는 중국 부분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결국 한국 증시의 변동폭은 상해 종합 지수였다.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낙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그대로 한국 증시가 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이 중국 주식 굉장히 중요하죠. 매크로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금려, 환율, 기타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핌코 중국의 긴축, 미국의 부정적 부양책 장기화, 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국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보통 장 끝나고 10시 반 이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인데 볼게요. 장 중에 10시 반 전에 보통 영향을 받는데 중국의 신용기축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유동성 회수는 중국 금융시장에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다.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채권회사인 핑코는 지난 5일 중국 신용 축소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신용 버블에 의한 위험 축소를 위해 대출 잔액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인민은행이 대출 총액을 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중국 증시의 변동성 이유는 이게 팩트입니다. 인민은행의 지금 유동성 축소. 왜? 사실 중국이 과대 부채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공급 과잉. 2008년도에
중국이 세상을 구했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의 원자재와 최종 소비재를 중국이 다 빨아들였습니다. 이때 과잉 공급 과대 생산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 중심을 잡당했던 게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 포함해서 그림자 금융,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기 때문에 좀 부채에서 조절을 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채를 약간씩은 조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한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양회에서 중국의 긴축 움직임, 전인대에서 성장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무척 중요합니다. 연 6% 이상으로 제시했고 이게 IMF와 투자자들이 연 8%를 예상하는 점에서 감안하면 보수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은 부양책을 멈출 수 없다. 왜?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꺾이게 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돌려나가야 된다. 큰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부양책을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계속하고 있듯이 중국도 그 부양책을 지금 현재는 멈출 수 없다. 지금 일시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한번 시황을 돌려볼까요? 이제 자 본론인 국내 증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거의 다 파란불이죠. 지금 시가총액 상단인데 대부분 다 파란불이에요. KB금융, 금융주 올라가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그리고 보면 신한지주, 결국 금융섹터, 삼성생명, 보험이죠. 하나금융지주, 금융섹터, 그리고 롯데케미칼, 경기민감 이쪽으로 자금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아마 낙폭 과대일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장기 월봉 차트거든요. 보면 2007년도, 2011년도 이때 한번 빵 한번 치고 제대로 한번 치죠. 2000년대에 제대로 한번 치고 그리고 계속 하향하다가 지금 계속 쭉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결국 낙폭 과대 이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중간에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시황을 매크로 그리고 마이크로 국내와 해외 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뭐 예를 들면 성장 섹터에서 뭐 가치주로 그리고 언택에서 컨택으로 그리고 뭐 경기 민감 섹터로 낙폭 과대로 뭐 자금이 옮긴다 뭐 이런 말도 계속 이슈가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된다, 뭐 경기가 어떻게 된다,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결국 제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몸통은 결국 실적이다. 실적이 결국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5년 개념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시차를 두고 주가는 계속 가는 게 진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니프티 50, 뭐 50개 종목이 막 이끌어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허나 결국 뭐 시장이 어떻건 뭐 경제가 어떻건 수급 상황이 어떻건 결국 시차가 발생해서 우리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지만 그 몸통 그 이면에는 프레임, 뼈대와 그런 부분은 실적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그리고 시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들어오는 업종을 봤더니 은행이에요. 결국 은행, 해운, 보험, 기타 금융 그동안 금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는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낙폭 과대 뭐 그리고 백화점과 일반 상점 카드 경기 민감 섹터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생명보험, 호텔 레저 그죠? 이거 소비가 뭐 활성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여행, 관광 이쪽으로도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그대로 지금 영향 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 증시는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 같이 논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많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큽니다.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 봤더니 테마로 보면 결국 은행, 마리화나, 백화점, 통신, 손해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에 자금이 결국 조선, 뭐 건설 대표, 해운 이쪽으로 자금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셀트리온 전 세계 코로나19 1일 확진자 36만 명, 남미 브라질 8만 명 증가세.
전 세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에 놓이고 있다. 이 부분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줄어들었지만 결국 영국발 변이 우종종 이게 서정진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1세대, 2세대가 계속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결국 이거는 계속 인류와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치료제는 기우성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공급 부족 상황이다. 없어서 못 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셀트리온 시밀러 북미 매출 비중 50%, 첫 유럽 역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북미 50%, 유럽 38%. 트룩시마, 램시마 제치고 첫 매출 선두. 자, 여기 보면 밑에가 북미 유럽이었는데 이 유럽 부분이 드디어 이제 북미가 제끼게 되죠. 이 유럽을요.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사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이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아직 중국은 개화되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생명공학연구원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의 바이오약품 블록버스터 1위부터 10위까지도 다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50%를 차지하는 미국이에요. 미국을 꼭 점령을 해야죠. 셀트리온은 대부분 유럽에서 출시를 먼저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점령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또한 헬스케어가 직판 체제를 완료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북미 지역만 남았는데 그러면 즉 셀트리온 삼형제의 경쟁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합병을 앞두고 있지만은요. 제가 추후에 이 부분 굉장히 또한 자세하게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종 신제품 최대 실적 잇는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큐노라 판매 주목. 올해는 이 삼형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큐노라 이 삼형제의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죠. 셀트리온 상장한 후에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폭은 예상되는 해입니다. 충분히 레큐노라가 하나만으로도 사실 파괴력이 무척 큰 제품입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 하나하나가 사실 경쟁력이 사실 대단한 제품들이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 레큐노라의 수출 실적 이게 찍히면 저는 주가는 반드시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셀트리온 레큐노라주 놓고 계산법은 제각각. 아직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제가 쭉 한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증권사의 리포터 보고서를 보면 거의 레큐노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이 추정치는 거의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현 시가총액에는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주가에는 이 레큐노라에 대한 부분이 단 1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레큐노라의 수출 소식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다른 제품도 물론 훌륭합니다. 레큐노라 빼고도 폭발적인 성장이 매년 기대가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레큐노라의 2021년 매출 비중이 셀트리온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게 매우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레큐노라의 소식이 좀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지금 2.41% 빠지고 있죠. 장기 추세선을 지금 2020년 3월부터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장기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분명히 투심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